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러면은 토지를 투자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메모를 좀 준비하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듣고 흘리는 것보다는 메모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작성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과 같은 시기에 토지를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입찰 보증금만 넣은 상태에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복등기라는 게 있죠. 복등기. 이 복등기라는 건 뭐냐면은 매수자의 자금으로 낙찰 대금을 치르면서 당일에 소유권 이전을 소유자에서 낙찰자로, 낙찰자에서 매수자로 연결해서 하는 등기를 복등기라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낙찰 대금 납부 기간까지 매도치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잔금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자, 대선 공약이라든가 정부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다 보면은 어디가 옳을지를 대충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를 확률이 높은 곳에 이왕이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토지는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투자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짧으면 한 달에 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2, 3년 후를 바라보고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죠. 부동산 투자의 성공 원칙을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봅니까? 당연히 위치, 즉 입지가 되겠습니다. 입지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이미 입지가 좋은 지역은 땅값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들어가기에는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입지가 좋아질 지역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아지는 원인은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산업시설 유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증가한다거나 또는 배후 주거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고속도로, 국도 신설로 인한 교통 환경 등등 여러 경우가 바로 입지가 좋아지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구나 잘 아시는 역세권은 누구나 생각해도 돈 되는 지역이고 위치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입지죠. 역세권 조성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땅을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팝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역세권이라 해도 급매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는 한마디로 역의 정문 방향이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의 경우는 수도권처럼 크게 활성화되기는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로 입구 쪽 방향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구 쪽 방향으로 선점을 해야 됩니다. 물론 후문 쪽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의 차이에서 정문이 5배 이상 더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곳은 산업단지 주변입니다. 이 경우에 산업단지라는 것은
국가산업단지와 대기업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산업단지보다는 국가산업단지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그만큼 빨리 일어나고 또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일반 산업단지보다 좋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이 만든 산업단지는 교통편이 우수하고 주변 일대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대기업이 들어오면 근로자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근에 택지 개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입지는 당연히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누구나 다 아는 명언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부동산 뉴스를 읽는 습관의 차이가 하나가 바로 정보의 선점력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이처럼 토지 투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왕이면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서는 성급한 투자에 앞서는 뭐가 있다?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투자에도 좀 더 세부적으로 순서를 지켜나가는 방법, 이걸 몸에 익혀야 합니다. 메모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계획입니다.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다시 드리겠지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뭘 해야 된다? 지역의 입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물건 분석이 되고 네 번째로는 권리 분석,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후에 다섯 번째로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는 결정을 지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 취득을 해야 되는 순서. 이 순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 얼마 동안 투자할지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디가 좋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급히 투자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해놓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우리 통상적인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분히 계획을 먼저 세우고 투자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도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입지죠. 입지가 앞에서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지 가치가 상승해야 좋은 땅입니다. 땅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입지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지 가치가 상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철도나 도로가 개설되는 등의 교통시설이 바로 호재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철도라고 해서 다 같은 철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고속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가 있고 지역철도가 있습니다. 고속철도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지하철도, 그 다음에 지역철도 순이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순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권리분석과 물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자 유무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활용할 수 없는 땅이라면 말짱꽝입니다. 즉 건물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서류를 잘 봐야 합니다. 도시 입지는 지자체 홈피에서 도시기본계획 등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하고, 주제 관련 서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가 지적도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설령 여러분들께서 모르면은 옆에 조금 아시는 지인들에게 물으면은 충분하게 이해 갈 수 있도록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공시지가 확인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구 전략과 그 다음 결정, 취득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다각도의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 땅을 사줄 사람이 투자자인지 실소유자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예상 보상, 개발 계획이 늦어질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개발 계획이 무산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개발 계획에 있더라도 실현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은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투자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또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와 같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난번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 가격, 우리는 고령 사회가 되면서 2030년 전으로 해서는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그때부터는 낮아진다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경우 같으면은 토지 투자로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토지 투자에 대한 연속적인 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